충북 행정자치위원회 박좌연입니다. 사랑하는 26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문재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문화 중심 도시 충북의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구호의 미래라는 책에서 변화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혁신을 거듭하면서 현실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춰 생존해 나가는 데 비해 정보관료 조직과 규제기관들은 시속 25마일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변화에 대단히 동감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 중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느끼며 그동안 본의원의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고 느낀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공원 매점의 편법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비효율적인 정책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된 뿌리공원 매점 사업을 정당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편법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어서 심히 부감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의 심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문화마을을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중 뿌리공원 매점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 운영 방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6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직영 운영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매점 직영 사업비 자체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업비가 삭감된 정책 사업을 민간 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시범 운영한다고 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사실상 매점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유린되고 의회의 기능이 무시당하는 초법적인 일을 자행해 나간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런 부정질문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지요? 국시비 지원된다면 국시비는 주민의 혈세가 아니란 말인지요? 이 사안에 대하여 원칙과 법칙을 중시하는 효문화 중심 도시의 중구청장은 이제라도 정당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고 주민 앞에 사과하실 것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빛으로 어우러지는 뿌리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중구는 원도심으로서 재정 자립도 또한 낮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지역개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큰 틀에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5년에 별빛 동화마을 같은 청도의 빛축제를 다녀왔고 2016년도 2월에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과 오색 불빛 정원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형형색색 LED 정보에서 발산되는 빛을 보려고 전국에서 밤낮 주야로 수많은 방문객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뿌리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 또한 편리하여 불빛 시설 등을 한다면 연중 주야 방문객이 찾아올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1년에 약 40억에서 5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뿌리공원을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의 명성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지리적, 경제적, 편리성 등을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청도와 가평의 불빛 축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당시 김경수 총무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동행을 하여 공감을 하였으며 구청장께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검토를 안 하셨다면 적극 검토하시어 긍정적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칙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에서는 중구청 공무원이 관련된 견책 처분을 불문 경고를 변경한다라는 내용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년여 장기 고질 체납자와의 납부 동료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사안의 원인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만 잘못했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아가 장기 고질 체납자를 감싸는 듯한 징계위원회의 견책 결정은 행정의 일관성과 원칙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체납 담당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과연 그들을 누가 지켜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조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결국 징계받는 논리로 이해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복지부도 무사안이란 주의 공무원만 양성될 것입니다. 잘못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무원들의 꺾인 사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징계조사 과정과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석연치 않고 균형을 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표창 감경도 배척하는 무리수를 두어 직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중구청 징계위원회의 형평을 잃은 결정으로 공직생활 내내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근무할 것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본위원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흔히 있었지만 불문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해온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민원인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체납 담당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체납 담당 업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설령 한다 할지라도 과연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맡은 수임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한 공무원의 앞날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안에 대해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중구청의 과도한 징계를 불문경고로 변경 조치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중구청을 부끄럽게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소청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살펴보면 소청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정해진 바 수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소청인이 민원인과 함께 언성을 높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이 또한 적법한 업무 집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또 민선제가 시행되면서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소청인으로서는 오히려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 집행에 대하여 보호해줘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는 대전광역시의 냉철하고 사려 깊은 불문경고 변경 결정으로 공무원이 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내요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구청장께서는 소청인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배려를 해주셔서 상처가 치유되어 주민에게 더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소청인과 같은 가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관이 법칙과 원칙을 준수할 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고 국민도 그 법칙과 원칙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중구청 기관 내부의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외부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청내의 지휘 감독에 더 큰 비중을 두시길 기원하고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광 의장님과 동료연 여러분, 그리고 박영갑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출범했지만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간 구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정 활동을 통해 대안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5일 박주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먼저 뿌리공원 매점의 편법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매점은 130만 명, 매년 130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이고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자랑이자 또 우리 중구의 얼굴입니다. 이런 뿌리공원이 그동안 민관위탁 매점이 비싸다고 관광객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관위탁 매점주에게 수차례 물품 가격 등에 대한 민원 해소를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한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최고가를 제시하면 누구나 매점의 운영권을 따낼 수 있었고 선정된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 가격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뿌리공원 매점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면 이런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방문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16년도 본예산 매점 운영 예산에 매점 운영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위탁시 문제점으로 소문화마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공원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뿌리공원 매점을 직영 운영하게 된 사안으로 박주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2개월여간 뿌리공원 매점을 운영한 결과 총 매출액 4천만원과 판매 수입 1,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연간 7천만원 이상 순수 세일 수입이 발생해 매점 임대 수입 3천만원보다 4천만원 이상의 세일 수입이 증대가 예상됩니다. 낮은 판매 단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민간 위탁 사업자의 총 매출 2,500만원보다 2,800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직영시 낮은 판매가로 인해 적자 운영을 우려하셨지만 실제 운영 결과 박리담의 효과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세계 수입 감소와 비효율성은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 얼굴인 뿌리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빛으로 어우러지는 뿌리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불빛공원 조성은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민원 담당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 때부터 직원 상호간은 물론이고 상하 간에도 존칭어를 쓰도록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청을 찾은 주민들에게 친절은 물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한한 봉사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설사 주민이 100번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다 보면 서로 간의 오해가 풀려 오히려 상호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징계에 대한 사항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여 당사자가 받게 될 부담감에 대하여 다소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 의견은 기반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인사위원회 고유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 통과하는 것으로 모든 의결 사항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 징계 청구권자인 구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